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목은요, 트레이딩의 올바른 견해, 전 시간에 잘못된 견해부터 먼저 했죠. 자, 1번. 트레이딩의 기본은 시장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 시장이 곧 차트죠. 이 명제는 올바른 명제입니다. 어느 것이든 어디에서든 그 다음에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정글에는 정글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포커판에는 포커의 규칙이 있으며 각종 스포츠이든 우리가 사는 사회 또한 원칙과 법칙이 존재합니다. 트레이더로 성공하려면 맹수와 같이 하라고 많은 고수들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맹수와 사냥할 때 어떻게 섣불리 나서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없이 기다리면서 사냥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기다리던 기회가 올 때에서야 죽을 힘을 다해 사냥을 합니다. 맹수들은 본능적으로 정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TV에서 보면 동물의 왕국이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많은 이런 맹수들이 짐승을 공격하느니 그런 장면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맹수들이 프로그램화된 기계처럼 사냥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냥을 당시에는 주변 환경과 날씨, 계절, 그 다음에 바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환경적 변수에 대응하여 사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주식판이나 파생판은 정글의 법칙보다 더욱더 복잡합니다. 하물며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흔히들 많은 고수들이 트레이딩을 매매하지 말아야 할 자리와 매매를 할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타이밍을 알려면 먼저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입니다. 두 번째, 트레이딩은 기법, 거래의 기법이죠. 기술보다 전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중요하다 그 말이죠. 전쟁에 임할 때 작전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안 봐도 결과는 뻔합니다. 트레이딩 전략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고 거래 기법은 그 작전을 수행하는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라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방송한 이 상하이 차트 관계 속에서 핵심 패턴을 가지고 분석하면 그런 것이 시나리오를 만든다 했죠. 그러니까 진입할 때부터 이미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예를 들면 기법만을 가지고 매매하면 시장은 변화와 변덕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정립된 기법이죠. 우리 코뎀 트레이더들은 육중 스크린 매매 기법과 핵심 패턴이죠.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면 시장의 변화와 변덕에 보다 민첩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은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에 대응하려면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목적은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오늘 수학 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또한 이것 말고 또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바로 3중 훈련법과 그 다음에 4중 훈련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항상 해선시장의 차트에 대한 책, 이런 책을 항상 명저들을 옆에 둡니다.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기술적 분석 책을 읽어야 된다. 이게 차트 공부하는 거죠.
다소 내용이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지라도 꼭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심리와 관련된 책을 읽고 추세 추종 관련된 책을 읽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요, 이제 제가 뭐 한 300권 정도 읽었는데, 그 중에 뭐 이것은 좀 잘못됐구나 하는 책도 있고, 또 세계적인 명저들이 있죠. 예전에 작년 2월에 세계적인 명저 제가 11권인가 거기서 이제 필사한 적이 또 있죠. 이런 책들은, 아주 중요한 책들은 제가 거의 한 30번을 읽었습니다. 자, 처음에 거기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런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용어 외에 사용되어진 트레이딩 전략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 있으므로 그러한 전략에 현혹되어 시간 낭비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시장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이 차트의 공통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존 머피가 쓴 거. 그게 이제 미국에서 1940년대에 쓰여지니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유튜브나 그다음에 프리캡 이런데, 이제 지금 A 프로죠. 이런데 보면 뭔가 용어를 만들어내, 기본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모니 패턴이다, 뭐 이런 말, 또 뭐 이 차트인데 그냥이 뭐 발키리 차트다, 또 뭐 영화 제목 따서 이렇게 만들고 색깔 집어넣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잘못된 겁니다. 기본 영어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술집에 그 삐끼 같더니 그런 차트 보는 거, 그런 용어 쓰는 거, 그런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스스로 틀리고 부족하더라도 시장을 분석하는 연습을 한다. 제가 전번 강의에서 트레이딩의 단상 중에서 세계적인 명트레이고 정신과 의학 박사이고 그 다음에 심리투자 법칙, 진입과 성산 전략, 매도인가 매수인가 뭐 이러니 책을 보니 알렉산더 엘더 박사, 그 단상 중에서 주말에 트레이딩을 연구하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부단하게 시장을 분석하느니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장을 스스로 분석해 보아야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길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연습을 한다. 이것도 이제 시장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세운 전략이 맞든 틀리든 시장에 적용해 가며 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쓰임새를 익히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네. 시장을 분석하고 세운 트레이딩 전략대로 모의 매매를 통해 일정 기간 검증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코뎀에서는 교육 과정에 배운 이론이 실전에서 확증되도록이 모의 동안에 계속 또 훈련하는, 또 배우는 학습 동안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의 매매를 통해서 이게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증이 안 되는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고된 훈련을 하듯 전략을 세웠다고 해서 실전을 통해 바로 검증하기보다는 모의 매매를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실전에 바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모임에서 배운 이론이 실전에 확정되는지 확인하고 그걸 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실전을 통해서 이제 전투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매매 복귀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과 전략의 문제점을 체크하고 보완한다.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로서 조급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단순하게도 하지 말고 기본을 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연봉 뭐 3, 4천만 원, 뭐 5, 6천만 원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지요. 기본적으로 1억 이상 엄청난 돈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최소 16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만일 트레이더로서 성공하면 과연
얼마의 돈을 연봉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트레이더로서 성공하면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봉 뭐 1억으로 본다 하면 연봉 1억, 요즘에 뭐 연봉 1억짜리는 뭐 대기업 이사들이나 되겠죠. 최소 10배에서는 100배입니다. 1000배도 될 수가 있다. 자, 이분은요, 프로 트레이더의 추세 추정 전략에서 나오는 성공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 중에서 이제 여기 폴 존슨, 이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헤지펀드 이 매니저로서 유명한 폴 존슨은 연봉이 2011년도 기준으로 약 5억 달러죠. 그러니까 대략 지금으로 따지면 6조 이상 되죠. 자,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당장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추천 사이트나 전문 카페의 인기는 수그러들지 않나 봅니다. 주식시장이든 파생시장이든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쌓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면 안 될 것입니다. 흔히들 매매는 단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명제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순하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많은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 제가 어디 책을 봐서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만은 보조지표를 버려야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 제가 보조지표를 버린 지가 벌써 거의 한 10여 년 이상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매매를 함에 있어 각종 보조지표가 깔려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죠. 자, 그런데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알아야지 버릴 수가 있겠죠. 매매를 단순하게 해야 하지만 방법론을 모르는 단순함이 아니라 많은 것을 알고 그 지식 위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취할 것은 취해 단순하게 만든 매매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에 동감하는 것은요, 제가 그 수많은 책을 보면서 제가 어떤 제 거래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노력하고 뭐 수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게 너무 단순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단순함이 모르죠. 복잡함이죠. 그래서 현재 이 단순함, 이 글에서는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복잡함을 넘어선 단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것저것 많이 알고 그 많은 아는 그 지식 위에서 추려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딩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기본은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죠. 맞죠? 기본. 그러니까 우리 그 파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뭔가가 뭐 비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비법은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많이 알려진 거예요. 시장에 많이 알려지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이 흔히 찾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비법이야.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장의 역사 속에 많은 이들이 이평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의 기준이 되는 파동과 추세를 이야기합니다. 100년 가까이 되는 지식이 지금도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이평선을 매매 사용하지 않아도 왜 기본적으로 각종 증권사의 HTS 차트 설정에 있을까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이 이 이평선을 사용합니다. 곧 이평선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이러니 자칭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이 조작을 해요. 이평선 한 5개를 뭐 3개로 줄인다든가 그러면 손절폭이 늘어나겠죠. 손절폭이.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정확히 안 맞겠죠. 그건 곧
손실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색깔을 또 입혀. 좀 화려하게, 뭔가 현혹되게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런 호도되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보통 여러 번, 즉 말하면 거기 회원들의 손실을 대여업체하고 나눠먹는 사기업체입니다. 그것은요 이미 유튜브에서도 많아요. 제가 참 유튜브를 보지 않는데 그거 보면 뭐 안경 쓰고 나와가지고 뭐 해선에서 박수치고 뭐 또 최근에 제 제자가 한번 보라 해서 봤더니 뭐 거기는 70억을 베팅을 하고, 비트코인입니다만은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내가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해선 트레이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워낙 그렇게 사기치는 업체가 워낙 많죠. 그리고 또 회원들의 그런 어떤 무지로 인해서 배우지 않고 남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런 그 리딩에 의지해서 망한 사람이 많죠. 사기 당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제가 말을 안 하죠. 자, 이유는 시장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어떠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았고 검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을 중히 여기면 어떠한 시장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들은 것을 사용함에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평선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잘 모르는 거야. 더불어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선 트레이딩이나 주식이나 웬만한 그 고수들이요 잘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 강의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죠. 한번 가르쳐 주게 되면 계속 가르쳐 줘야 되고 나중에 귀찮아요. 일일이 답변하기가, 저도 제 트레이딩 하는데 방해가 많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제가 교육생 여기서 교육 한 1년 6개월 시키고 보냈는데요. 다시 여기서 또 회원 중에 여기에서 같이 매매하고 싶다는 걸 다 거절했어요. 지금은요 제가 혼자서 여기에서 거의 8년 이상을 혼자 보냈습니다. 지금 내가 트레이딩 전략 하나도 세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자신의 기법, 매매 기술이죠. 조차 없다면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 더욱더 갈고 닦아야 된다. 이유는 뭐냐 이거야. 이유는 뭐냐. 더 이상 호랑이 아가리에 나의 머리를 넣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기 바랍니다. 아니 호랑이 아가리에다가 내 대가리 밀어여면은 내 대가리는 박살나겠죠. 단지 시장 경험이 목적이라면 모임 매매나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소액으로 연습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는데, 웬만하면 간절함과 절박함이나 이런 게 없다면 파생시장 웬만하면이 안 하신 게 낫습니다. 또 자기한테는 도전정신이 없다, 좀 나태하다, 게으르다, 이런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제가 상담을 해 봤거든요. 공통된 점이 있어. 여기에 전 강에서 패자들의 10가지 습관과 승자들의 습관 나오죠. 똑같아요. 동일해요.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소위 꿈의 직업이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뉴욕의 맨하탄에 거기 금융가죠. 거기서는 트레이더가 꿈의 직업입니다. 꿈의. 자, 시간에 쫓기지도 않으면서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볼 일도 없으며 여행하면서도 인터넷에 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이 파생시장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또 있을까요? 꿈의 직업을 얻고자 한다면 목적을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열려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며 파생시장입니다. 시장은 시장을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분명 보답을 해줍니다. 세상 만사가 그러하듯 이 시장은 결코 당신에게 수익이라는 달콤한 함을 쉽게 허락하지 주지 않습니다. 공부와 노력만이 살 길이며 그 공부 또한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만 하게 됩니다. 시간 낭비만 할 뿐 아니라 속에 쓰레기만 쌓여요.
제가 이제 그 교육 사기를 좀 당한 분들 몇 번 봤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교육, 하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뭐 3군데, 4군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 교육을 시키다 보면요.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교육시키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첫자가 오면 그냥 단순하게 공부시키니까 그게 훨씬 더 공부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공부, 정확하고 올바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도리어 뭐예요? 쓰레기만 쌓인다.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방향이 잡히면 행동으로 옮겨 죽기 살기로 하길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여기 한 예로 런던 올림픽 유도 종목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는 너무나도 인상 깊은 어록이 기억납니다. 지난 올림픽은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은메달을 땄고 이번에는 살기를 아예 뺀 거야. 죽기만을 각오로 훈련해서 금메달을 땄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이 죽기만을 각오로 트레이닝 준비를 매진하고 있는가?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저는요 정말 죽기만을 각오하고 내가 이걸 한번 덤벼들겠다는 사람은 제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트레이닝한 기간에요 죽을 고비를 이번까지 하면 거의 한 4번을 남겼어요. 4번. 제가 몸무게가 64kg거든요. 5kg. 그런데 거의 53.5. 그러니까 거의 한 10kg 정도 빠졌는데 난리가 났죠.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그런 고비를 3번 겪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드니까 제가 건강관리를 첫째로 하고 있죠. 그래도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하고 반복 차트 훈련하고 나는요 예전에 아마 제 강의 들어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전라도 광주 내 고향에 있을 때요 아예 거기 전남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농약을 산 거야. 농약병을 모니터 앞에 놓고 제가 훈련을 했죠. 내가 여기에서 내가 실패하면 그냥 내가 그냥이 뭐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심정이었죠. 물론 제가 가족이 있는데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심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것을 내가 이제 또 다시 경기도 집으로 왔을 때 모니터 앞에 놔뒀더니 이제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손댈까봐 제가 없앤 적이 있는데 예전 방송에 아마 그거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트레이더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딩, 주식 트레이딩이든 해선 트레이딩, 특히 해선 트레이딩은요, 올바른 거래 기법과 올바른 정신 세계가 확립되지 않으면은 트레이딩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해선 인문학을 강조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바른 정신 세계를 세워놔야지 우리가 극한 역경을, 고통을 이겨내는 그러니 기반이 되는 거야. 쉽게 돈은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공부, 그 다음에 차트 공부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잠자려는 욕구, 잘 먹으려는 것도 편히 쉬고 잠도 푹 자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이런 것을 억제를 해야 돼. 그럼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죽기만을 각오로 트레이딩에 매진하고 있는가? 호주 트레이더 펜볼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책에 극한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비를 넘길 때 과연 그런 고통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고통 속에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기쁨은 내가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더욱더 힘이 나거든.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 도리어 참다운 올바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저는 성장해 왔다는 것을 이 호주 트레이더 펜볼트가 이야기한 내용 보면서 감동을 먹었죠. 감동을.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그 트레이딩의 잘못된 견해와 올바른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